실내에 어둠이 찾아들자 남자는 조용히 의자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돈이 있었다면, 조금만 운이 좋았다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남자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올가미에 머리를 넣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남자는 마지못해 의자에서 내려와 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아름다운 중년 여성과 그녀의 딸로 보이는 10대 소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밝은 미소에서 잊고 있던 삶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추리소설 독자라면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는 명작을 소개하겠습니다. 리뷰를 위해 세 번째 읽고 있던 중이었는데 마침 니다무그라님께서 이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 리뷰를 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요? 질문을 가장한 리뷰 청탁으로 들렸습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추리소설이자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마나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세 번째 작품입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며 일본 미스터리 소설사 최초로 세계 부문 베스트 1위를 기록한 초유의 화제작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수학 문제 풀기가 유일한 취미이자 즐거움인 고등학교 수학교사 이시가미가 꾸민 알리바이를 그의 동기인 유가와 교수가 풀어가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일본 추리소설이 점점 더 잔혹하고 독특한 소재나 트릭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 비해 이 작품은 트릭 자체는 단순하지만 마술사들의 트릭처럼 독자들과 극중 경찰들의 관점을 전혀 다른 곳으로 주목하게 함으로써 완전 범죄를 꾀하고 있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제목인 용의자 X의 헌신에서 용의자 X는 사랑하는 여인과 그녀의 딸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이시가미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헌신이 덧붙은 이유는 이시가미가 이웃사촌이자 내심 연모하는 야스코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기꺼이 범죄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히가시노 게이고가 특별하게 차려놓은 화려한 트릭의 만찬을 즐기러 떠나보시죠. 주인공인 탐정이나 형사가 단서와 증거를 모아 범인의 정체를 밝혀가는 추리소설과 달리 이 소설에서는 일찌감치 살인범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호스티스 출신으로 지금은 도시락 전문점에서 일하는 하나오카 야스코와 그녀의 딸 미사토가 전 남편이자 양아버지인 도가시 신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합니다. 벽이 얇은 탓에 세 사람의 몸싸움 소리를 들은 이시가미는 야스코 모녀를 보호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줍니다. 이 작품의 무게 중심이 이시가미가 만든 알리바이와 야스코를 위한 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도입부입니다. 이시가미의 예상대로 경찰은 도가시의 전처로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야스코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입니다. 이런 점을 미리 예측하고 알리바이를 꾸민다는 점에서 이시가미의 남다른 천재성이 돋보이는데요. 이시가미의 트릭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야스코를 범인으로 보이게 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게 함으로써 경찰이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이시가미가 학교에서 수학시험 문제를 낼 때 선입견의 맹점을 찌르고 들어가는 방식을 알리바이 구축에도 그대로 적용한 거죠. 처음에 사건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유가와는 용의자 옆집에 이시가미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관심을 갖게 됩니다. 좀처럼 보기 어려운 유가와의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장면인데요. 머리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맞수라고 생각하는 상대를 만나면 한없이 불타오르잖아요. 셜록 홈즈가 사건 배후에 모리아티 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지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유가와는 처음부터 야스코가 범인이고 이시가미는 은폐 공작을 전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가시의 키가 170cm인데 160cm에 불과한 야스코 혼자 뒤에서 목을 졸라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에 이시가미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계기는 전혀 뜻밖의 장소,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시가미라는 인간을 잘 아는 유가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작가의 탁월한 연출력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이시가미와 유가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시가미가 유가와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자신의 외모를 한탄합니다. 유가와는 깜짝 놀라죠. 그가 아는 이시가미는 절대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두 사람은 야스코가 일하는 도시락점에 들르는데요. 이곳에서 야스코를 대하는 이시가미의 모습을 보고 그의 개입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시가미는 유가와에게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드는 것과 그걸 푸는 것 중 어느 게 더 어려운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시가미는 자신이 만든 알리바이에 확신을 가지고 유가와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죠. 유가와는 문제를 내는 게 훨씬 어렵다고 대답하면서도 이시가미가 만든 알리바이 트릭을 풀어버립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구사나기와의 대화에서 이시가미가 파놓은 선입견에서 비롯된 맹점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대화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인 단서를 던져주는 구사나기야말로 트릭 해결의 수은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가와가 야스코의 알리바이에만 집중했다면 이시가미가 파놓은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유가와는 천재와 일반인들의 생각 차이에 주목합니다. 일반인들은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해결하려 하지만 천재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한다는 차이점이죠. 이시가미의 특성상 알리바이를 조작한다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트릭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사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추리소설에서 이 정도의 창조성과 파괴력을 가진 트릭은 찾기 힘들 겁니다. 먼저 일어난 살인 사건의 범인을 보호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살인을 저질러서 수사진의 눈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데 마술사들이 마술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는 트릭과 흡사합니다. 이중살인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야스코 모녀의 알리바이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알리바이 트릭이 탄로날 경우 이시가미가 자수하는 상황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짜 살인범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 경찰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 장면에서는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이시가미는 유가와의 추리를 듣고 알리바이 트릭이 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미리 준비한 비안을 실행하기 전에 유가와에게 네가 생각한 답을 내놓았으니 이제 남이 내놓은 대답을 들어줄 차례라고 경고한 후 야스코의 스토커로 변신해서 도가시를 죽였다고 자수합니다. 경찰들은 실적을 중시하기에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는 자신의 말을 믿고 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경찰 조직의 속성까지 꿰뚫어보고 비안을 실행하는 이시가미의 천재성에 그저 감탄만 나오더군요. 그런데 이시가미가 자수하는 장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시가미는 수사관들에게 3월 11일에 도가시를 처음 본 후 야스코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날 저녁에 살인 현장으로 불러서 죽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증언은 살해일자로 밝혀진 3월 10일보다 늦은 시간입니다. 이시가미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터무니없고 이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경찰들도 이상합니다. 이 작품을 읽은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라도 의견을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시가미가 야스코를 위해 살인범이 되는 장면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런 점까지 감안해서 이시가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시가미는 원래 수학자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 교사가 됩니다. 학교에서 수학이 왜 필요하냐는 질문이나 해대는 학생들과 시간 낭비만 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던 끝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가 목을 매려는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옆집에 이사를 왔다고 인사를 하려던 야스코 모녀였죠. 야스코 모녀는 그들의 행동이 이시가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이시가미에게는 도시락을 사러 야스코를 만나러 가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녀와 맺어진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야스코 모녀의 행복이 산산이 부서질 위기가 왔으니 방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야스코를 지키려던 이시가미의 시도는 안타깝게도 뜻밖의 변수로 인해 실패합니다. 야스코의 딸 미사토가 학교에서 손목을 긋고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로 끝난 겁니다. 자신과 엄마가 양아버지를 죽인 사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죄를 이시가미가 뒤집어 쓴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미사토의 자살 미수 소식을 듣고 나서야 야스코는 구도와의 새 출발을 기대하던 환상에서 깨어나 자수합니다. 물론 그 전에 유가와로부터 이시가미의 이중살인 트릭을 듣고 충격을 받긴 했지만 미사토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자수를 하지 않고 구도와 새 출발을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이건 이시가미 씨가 바라던 결과라고 자위하면서 말이죠.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이시가미를 양들의 침묵의 주인공 한니발 렉터 박사와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둘 다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예요.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지식과 논리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의 세계와 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목표의식이 확고하고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천재들만 가진 공통적인 특징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이라고나 할까요?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거침없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계획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다는 변태적인 성향도 동일하고요. 살인 방법이 엽기적이라는 점은 같지만 살인 동기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니발은 어린 시절 여동생을 폐잔병들에게 잡아먹힌 기억으로 인해 치유 불가능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죠. 복수를 마친 후에는 오로지 욕망과 쾌락을 위해 엽기적인 살인을 반복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활용해서 일자리를 찾고 막대한 재산을 모은 후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이시가미의 범행 수법은 잔인하지만 논리에 따른 결과이고 그 기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에는 천재적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못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재성이나 사회성 등을 포함해서 본다면 한니발 렉터 박사가 우수는 위로 봐야죠. 이 작품이 추리소설 장르계에 던진 파장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난해한 범죄의 트릭을 풀고 범인의 정체를 밝히는데 집중하지 않고 범죄의 동기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의 심리, 사랑의 극단적 형태와 결과를 보여주니까요. 이시가미의 헌신은 야스코 모녀 입장에서 보면 이타적이고 아름답지만 제3자가 본다면 비극적이고 어리석으며 잔혹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 과정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순애보적인 사랑과 헌신이라는 고전적이며 낭만적인 테마를 따르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보다 Y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시가미는 천재였지만 야스코 모녀의 알리바이를 논리적으로 기획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선택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지식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합니다. 수학적 정확성과 논리성으로 완벽하게 계산된 알리바이. 하지만 사랑 앞에서 무너진 천재의 비극적 결말. 용의자 X의 헌신은 독자들에게 추리소설의 본질인 트릭풀이 과정에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사랑의 의미와 한계, 복잡한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다뤄야 하는 필요성, 균형감을 갖춘 삶의 중요성 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몇 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인생 미스터리 스릴러로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직도 안 읽었다면 꼭 읽어보세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